네,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의 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코인은요,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고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상승세는 좋았습니다. 자, 700원대부터 4,900원대까지 자, 7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자, 이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큰 상승력을 기대했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방어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지지선 라인으로 잠깐 벗어나 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지선 위쪽까지 올라와줬다. 그리고 지금은 하락 채널 상단 부근을 돌파 시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떤 코인들보다 기관, 고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이 리플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갈 것이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조만간 상승력을 보여줄 것인데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빠르면 5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늦어도 6월쯤에는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에 어떤 호재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ETF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ETF 이전에 법원과 SEC와의 소송 종결 그리고 굉장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제가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파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월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한 가지씩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해되기 쉽게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오늘 모아경제TV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빠른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실시간으로 저와 소통하면서 비트코인 시황도 들어보고 리플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영상은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저희 단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죠. 제가 물론 시황이랑 대응 전략 다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현재 시장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하락장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70% 이상 빠졌는데 업비트만 하셨던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도순도발 다 놓고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못 하는데 자, 선물 거래의 가장 좋은 점은요. 바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숏 포지션 나와 있죠. 숏 포지션이 뭐냐면요. 내려가면 내려갈 때마다 수익을 보는 거다. 자, 마이너스 70%가 빠졌어요. 그러면 70%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레버리지 50배를 곱하게 되면 뭐예요? 3,50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기회였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근데 혼자서는 나는 매매 못하겠다. 아니 현물 투자도 잘 못하는데 선물 투자 어떻게 하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 레버리지 몇 배에 언제 매수해라.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들 다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냐 이 타이밍만 알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 보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 많은 분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상 하단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많은 혜택 한 번에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플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리플 설명에 앞서서 제가 파월의 입장에 대해서 파월 이 발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약속을 했죠. 자, 먼저 부정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이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요.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비둘기파적인 발언 완화적인 발언을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양적 기축 중단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낮춰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자산시장, 투자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 어떻게 해요? 투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금리가 높으니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돈을 아끼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돈이 어디로 몰려요?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죠. 은행에 가든가 아니면 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포함해서 크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월 역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아직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섣부르다, 너무 불안하다, 나는 아직까지는 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동결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파월의 입장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5월에 있을 금리 결정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조금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자,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상자산 주류 금융으로 편입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자,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한번 제대로 편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국가가 일개 사기 기업도 아니고 가상자산 주류 금융으로 인정을 했다가 물량 떠넘기기로 갑자기 다 팔아버리고 이러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규제가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규제는요,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규제라는 건 기관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매입을 하는 거, 매수를 하는 건 뭐예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그런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네모난 가이드라인만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암호화폐를 매수해도 나는 충분히 안전하네, 법적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 특히나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심해놓고 내가 암호화폐 자산을 사고 안정적으로 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 패권에 대한 강화, 그리고 암호화폐를 정식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의 이런 입장,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건 물론 늦춰질 수 있겠지만 이번 연도 안에 2번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시장의 돈은 풀리고 위험자산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역시나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 모두 반등할 것으로, 올해 굉장히 크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리플의 개별적인 호재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먼저 ETF를 살펴보기 전에 이 SEC와 리플 항소 절차 중단 요청 승인받아 합의까지 60일 더 걸린다. 자, 리플 홀더분들은 아쉬울 수 있어요. 아, 지금 또 60일이 걸려? 이거 4년 동안 끌었는데 60일 걸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4년을 참아왔는데 60일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조금 더 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그 리플에 대한 벌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줄었죠. 1억 2,500만 달러로 줄었다가 현재 더 줄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벌금을 뭘로 내요?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리플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금을 리플로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플이 미국 국고에 귀속되겠죠. 그러면 귀속된 리플을 바로 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리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벌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SEC와 리플 모두 보류 신청을 한 거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그래 60일 동안 너네 조금 더 회의해보고 한번 결정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뿐입니다. 자,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리플 쪽에서 호재를 한 번에 터뜨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호재 풀어봤자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크게 가격이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생긴 이후에 이런 호재도 풀어야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의도적인 장치로 저는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폴 애킨스가 집권하는 5월부터
ETF 승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 가능성 더 높아졌습니다. ETF 스토어 CEO는 리플 현물 ETF가 조만간 출시가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ETF 승인 확률을 77%, 무려 77%로 점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과거에는 65%, 60%, 65%였죠. 지금은 77%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리플 선물 ETF가 SEC 승인을 받아 출시가 됐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물 ETF는요, 현물 ETF가 되기 전에 테스트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선물 ETF를 출시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끼쳐주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물 ETF가 역시나 문제없이 출시되고 승인됐다라는 건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이나 리플의 개별적인 호재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물론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에 대한 협의가 아직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세계 경제가 그렇게 쉽사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위험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시장 너무 두렵게만 바라보실 필요 없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4,900원대 5,000원 뚫어주면서 저는 신고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0원까지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리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저희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만 속속들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